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윤리 문제에 관련된, 그러니까 윤리에, 그러니까 도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위반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럼 어떠한 종류의 윤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윤리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 처리가 일어나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회의원들, 먼저 얘기를 해볼 것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떠한 윤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게 제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한 사유와 건수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막말 및 명예훼손, 괴담과 선동, 뭐 이해충돌, 품위유지 위반, 점거, 국가기밀 누설, 정파적 의사 진행,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위반 사유들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례, 전체 징계안의 약 11.6%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등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들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많은 사례는 역시 막말 및 명예훼손에 관련된 겁니다. 전체 위반 사유의 약 51.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이념적, 정파적으로 양극화되면서 정당 간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하고 이제 이것은 이 국회의원들이 막말이 막 심해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진짜 이게 최근 들어서 이 국회의원들의 막말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저잣거리에서 하는 말보다 더 심한 말들도 이제 쏟아내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국가의 정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가르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최진석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한 얘기인데 나는 되게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정치가 잘 되는 국가에선 정치인의 말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실려요. 나 어렸을 때 영어 교과서 이런 것들, 영어 교재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어떤 취임 연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실렸고 그걸 막 공부를 하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정치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인들의 말들은 굉장히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국가에선 정치인의 말은 어때요? 될 수 있으면 애들이 못 듣게 해야 되는 거죠. 워낙 이상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말, 고성, 이러한 것들이 국회에서 빈번하게 오고 가고 하는 이러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몰락하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베젯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러니까 The English Constitution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1928년에 출판이 된 거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효율성이 아니라 품위에서 나온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어떠한 목표를 굉장히 신속하게 달성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측면이라기보단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이 그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국가에서 시민들이 의회를 평가를 할 때 정책의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정책의 내용과 결과보다는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즉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다음 어떤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소수의 의견도 되게 존중되었는지 하는 그러한 인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회가 잘하고 있다, 혹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뭐 극단적이고 뭐 과장된 그런 말에 의존하고 상대방을 막 욕하고 매도하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막말과 고성이라고 하는 것들,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고, 국민이 국회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된다라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더욱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럼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신뢰를 해야만 해요. 근데 국회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그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국회 내에서 만들어진 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품위 있게, 막말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이 국회 의정 활동을 이제 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징계안, 이게 실제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의원들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징계를 의원들이 충분히 두려워한다라면 스스로 이제 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원들에 의한 어떤 윤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존재하면 일단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의원이 윤리 문제를 일으켜서 그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그 대상 의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헌국회에서 제21대 국회까지, 그러니까 21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이거 서복경 이 교수가 쭉 조사를 한 사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재헌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징계하는 총 360건이 발의가 됩니다. 의원의 윤리 문제 관련해서 총 360건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 중 국회의 심사를 거쳐 가결된 징계안은 6건이에요. 1.67%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징계안은 총 15건, 4.17%. 그리고 이제 과거 국회법에 따라 윤리 위반을 통고하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방식은 윤리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통고를 해요. 한 번 이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2번 그 통고를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징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 국회법에 따라 윤리 위반한 통고를 받은 경우가 8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 국회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징계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식의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이 총 29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360건 중에. 그러면 나머지 것들, 징계안의 거의 대부분 총 277건, 76.94%입니다. 이거는 아예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폐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징계안 4건 중 3건은 아예 본회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19대와 이제 제20대, 그러니까 19대는 아직까지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특별위원회로 남아 있었던 때고, 제20대는 이제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가 이제 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징계안은 제19대에 39개, 20대에 47개가 이제 가게 됐다라는 건데,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19대 국회에 비해서 제20대 국회에 더 많은 징계안이 회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안이 상정되거나 회의를 연 횟수는 현저하게 20대 국회에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20대 국회부터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부실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19대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징계심사소위원회 4건이 의결이 되었고, 전체 회의에서는 이제 한 건이 의결이 됐는데 본회의에 가결된 징계안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대부분의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심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폐기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왜 대부분의 징계안이 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들이 서로 자신에게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동료 의원이잖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징계를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윤리 문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국회 자기 구성권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이슈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동료 의원에 대한 이 징계를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막상 그것이 객관적이고 뭐 제대로 된 검증의 심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이제 뭐라고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입증돼 온 거 아닙니까? 네. 입증된 상황에서 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따로 구성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윤리조사위원회는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닙니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이런 데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조사와 징계 권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윤리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국회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그러니까 회의록 지금까지는 다 비공개로 했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 오간 얘기들. 그것도 다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 기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라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뭐를 하는 거예요? 자문만 하는 겁니다. 그 자문 내용에 대한 어떤 그 강제적 구속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과 기능이 굉장히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자라는 거죠. 윤리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외부인들로 구성된 이것을 만들어서. 근데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개선 조치들이 계속 제기는 되고 있긴 하지만 어때요? 네,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수용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라는 겁니다.